대형 기술주 카카오나 네이버, 그 다음에는 배터리, LG화학, SK이노베이션,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코로나19 치료제는 뭐 메디콕스,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각받는 뭐 진단키트, 뭐 랩지노믹스나 아니면 포장용기, 한국 패키지, 이런 것들, 대한과학 실험기기 이런 것들이 상승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보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뭐 텔레칩스, 예. 현대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뭐 10억을 모빌테크에 투자를 했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텔레칩스는 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 본격적 진출 소식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는 일단은 최근에 니콜라 사기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수소 기술이 더 부각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언급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이슈입니다. 뭐 에코마이스터, 휠라홀딩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코디엠, 한샘 이런 것들인데, 뭐 이제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이제 대화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는 미국 자회사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거의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70% 정도 수준의 자회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입찰이 2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28일 날로 지금 연기됐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디엠은 7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자금이 확보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로 단기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한샘은 4분기 성수기 진입가,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이제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겹치면서 조금 증권사 호평이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굵직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 반응하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장이 또 크게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도 특징주가 장식이 됐네요. 여러분 잘 살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일단 세 종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네. 종목부터 봐볼까요? 첫 번째는 네. 대한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과학. 대한과학, 일단 이데리 TV. 국내 최대 실험기기 업체입니다. 종합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데, 뭐 바이오,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전기차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이 3만여 가지 실험기기를 국내외에서 이제 소싱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 또 이 초저온 냉동고, 뭐 회전 진공 농축기, 미생물 배양기, 원심 분리기, 고압 멸균기, 믹싱, 쉐이킹, 뭐 스터러, 히팅 멘틀, 반응조 이런 이제 프리미엄급 연구 실험 장비를 또 직접 개발까지 해요. 네. 개발하고 생산하여 전 세계 한 대략 60개국의 수출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세계 최초 모바일 실험기기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강하잖아요. 미국과 유럽 코로나 재확산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또 제한 조치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충분히 부각을 받고, 이 대한과학의 실험기기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시총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오늘 특징주로 올라온 흐름들 속에서 좀 봐야 될 이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국내 최대 실험기기 종합 서비스 업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조그마한 또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계속적으로 네. 현재 이제 이 전염병이 팬데믹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예. 부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거기에 지금 매출도 나쁘지 않아요. 이미 이제 2분기 합산으로 한 15억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기조로 간다면 전년 2019년 영업이익 22억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284억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567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도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예. 코로나19랑 엮이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 대비 막 10배, 막 5배, 6배, 많은 거 크죠, 크죠. 35배 막 예. 올라가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25일 날 거래량이 좀 붙었고 그다음에 어제 거래량이 좀 붙었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좀 눌렸잖아요.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일정 부분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좀 수익격으로 좀 모아 가신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8,450원짜리까지 한 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9,700원짜리까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후발 주자로서의 그 면모를 또 잘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쉬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 CJ EN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 CJ ENM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CJ 그룹 계열의 종합 미디어 커머스 업체입니다. CJ 오쇼핑과 CJ ENM과의 합병을 통해서 18년 7월에 변경 상장되었고 홈쇼핑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홈쇼핑 사업 부분에서는 케이블 TV 홈쇼핑을 비롯해 카달로그, 인터넷 쇼핑몰, CJ몰의 매체를 통해서 상품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에 있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에는 뭐 TVN, 그다음에 OTBN, Mnet 이런 이제 유명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방송 컨텐츠 비롯해서 이제 케이블 TV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영화 제작, 투자 이런 음반, 음원 제작, 다양한 뮤지컬 콘서트까지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래 가치적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상장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네. 주주로 놓여져 있죠. 최근에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빅히트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데가 어디입니까? 넷마블이죠. 근데 이 CJ ENM이 넷마블 지분 22.8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각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의 이익 안정성을 제공하는 이 커머스 부분이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좀 디지털화가 조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체 브랜드 취급고 비중이 13.8%로 점점 높아지고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존재감을 최근에 우리 K 콘텐츠가 또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예. 그렇다 보니까 이 K 콘텐츠의 글로벌 판매, 이 디지털 커머스 분야의 실적 성장 그리고 대면 콘텐츠 부분의 비대면 전환, 즉 디지털로 전부 다 이제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이제 성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탈피하면서 새로운 언택트 시대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광고, 미디어, 디지털, 영화, 음악 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확장 중이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주가에 대한 해석도 좀 들어볼까요? 네. 예. 현재 이 CJ ENM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건 아니고 몇 안 되게 네, 손에 꼽힐 만큼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아요. 왜냐하면 현재 자본 총계가 지배 자본 총계가 3조 1,269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조 679억으로 네. 자본 총계 대비 살짝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가격대부터 해서 한 대략 13만 4천 원대까지 분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기술적으로 이 13만 4천 원 정도 찍었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렇게 모아가다가 평단 처리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찍고 그대로 쭉 올라가면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정말 부각을 잘 받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
16만 1,000원짜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찍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상승할 경우 16만 1,000원짜리에서 한번 이제 매도 관점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상승이 잘 나온다면 18만 6,000원 정도 자리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산 가치와 주가의 연관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또 설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CJENM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대표님. 예. 자, 뭐 여전히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특징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굳이 제가 뭐 사업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겁니다. 국내 자동차 1위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가 최근에 조금 확산을 시키고 거기다가 내년부터 전기차 9종을 또 추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의 그런 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아야 되고 부각을 지금 받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니콜라 사기 이슈가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근데 니콜라가 이제 결과적으로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이 수소 트럭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현대차죠. 액션 트럭하고 대형 트럭 이런 얘기를 예. 많이 나오고. 예. 유일하게 현대차만 예. 대형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상용차, 수소 상용차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도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어디입니까? 도요타, 혼다, 현대차. 그죠? 그 중에 대형 트럭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현대차. 예. 앞으로 이제 수소차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인프라도 계속적으로 깔리게 되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현대차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니콜라 이슈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의 기술력이 점점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 네. 오늘이 좀 매수자리였어요. 기술적으로 17만 1,000원짜리가 매수자리였습니다. 물론 이탈됐다면은 내일 바로 본전 17만 1,000원짜리에서 빠져나올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탈되지 않고 찍고 반등 나오면 그냥 홀딩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7만 1,000원짜리가 오늘 매수자리였다. 그래서 손절 라인, 지금 현재 이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 라인도 이 17만 1,000원짜리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참 이제 16만 원 뚫고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19만 1,000원짜리 부딪힌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19만 1,000원짜리 부딪히고 내려갔습니다. 정확하게 19만 1,500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 19만 1,000원짜리를 뚫고 22만 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7만 1,000원짜리 이탈시키지 않으면 바로 22만 원짜리까지 바라보시면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널이 그 발표회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경쟁자는 누구이냐 했더니 현대차가 도요타를 생각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데 우월한 시장 지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2017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기술력이 좋다고 언급하는 애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완전히 바뀐 근데 거죠,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판도가 바뀌었죠. 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까지 분석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